제가 지금부터 할 내용은 제가 취재를 하면서 직접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이고요. 절대 간단하고 소프트하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마지막에 하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조금 다음에 제가 이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글씨가 작죠? 제가 좀 읽겠습니다. 프로퍼블리카는 저널리즘이라는 도구를 통해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권력 남용,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등에 대해 도덕적 힘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은 프로퍼블리카라는 미국의 독립 언론 편집장 폴 스카이거가 퓰리처상을 이제 수상을 하면서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저는 이런 폴 스카이거처럼 대단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도덕적 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서 처음에 제가 넣은 부분이고요. 제 강연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도덕적 성공에 대하여. 제가 넣은 이것은 제가 이제 1인 미디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이름을 누블롱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건 불어로 우리는 원한다. 무엇을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사진들은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모두 다 직접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이었어요. 생면부지에 이제부터 나오는 사람은 2명인데요. 그들의 이름은 이니셜을 따서 LC와 KC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생면부지의 LC가 제게 연락을 해오죠. 그의 말은 저에게 도와줄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별다른 깊은 생각 없이 스스럼 없이 그냥 그러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최선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힘든 일을 초래할 것인지 당시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 LC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LC라는 사람은 L이라는 사람은 저랑 동갑의 아주 가냘픈 체구의 여성이었고요. 직장을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굴지의 대기업과 독점 계약을 맺어서 제품을 판매하고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출판사를 직접 만들어서 자신의 책까지 출판을 한 그런 다재다능한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업가의 인생이 굉장히 잘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K씨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갑자기 삶이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K씨는 자신을 자산 전문가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30대 즈음의 젊은 남녀에게 재테크라는 의미가 뭘까요? K씨는 재테크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연예인과 그 다음에 몇몇 VIP들의 돈을 관리해주고 돈을 불려주는 재테크 자산 전문가. 이 말은 굉장히 L에게 매혹적으로 달콤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L도 역시 내일을 위해서 재테크를 해야 하는 젊은이였고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L은 K의 권유에 따라서 매달 500만 원씩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K의 설명은 바로 그거. K의 설명은 이 500만 원씩을 넣으면 언젠가 네가 원할 때는 아무 때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늘려주겠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이거 사짜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K씨라는 사람의 설명은 틀리진 않았어요. K씨는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영국계 금융사의 직원이었고요. 전국의 실적이 1순위를 몇 번이나 한 소위 그 바닥에서 유명한 좀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으로 알게 된 K씨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L씨는 매달 500만 원씩을 꼬박꼬박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500만 원.
30대 초반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조금씩 잘 돼가고 있는 사람에게 500만 원이라는 것을 매달 집어넣는 것은 사실 녹록지 않은 일이죠. 좀 난색을 표하니까 K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넣어야 너의 앞날이 잘 풀린다. 그리고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넌 특별 케이스다. 이 특별 케이스라는 말을 L씨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 허리를 좀 더 졸라매라. 바로 그 의미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K씨의 말이 잘못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K씨가 L에 이 돈, L이 힘들게 벌고 자신의 시간과 젊음과 열정을 바쳐서 벌기 시작한 이 돈들을 단지 자기의 실적 하나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이 굉장히 그림이 무섭죠? 어떻게든 최고가 되라, 성공해라, 성공. 이 그림을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K씨의 말대로 돈을 꼬박꼬박 넣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가 취재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K씨의 설명대로 어떤 투자 재테크 수단이 아니었고요. 그냥 보험이었습니다. 보험을 재테크 펀드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모든 보험에는 상품 설명서가 있는데요. 이 상품 설명서를 고의로 누락시켜서 L씨에게 보여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L씨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대질신문할 때 K씨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명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명은 이제 제가 우리 한번 문서 감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감정을 해본 결과 L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3자가 따로 있었죠. K씨의 명령에 따라서 가짜 서명을 한 비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비서의 존재는 찾지 못했어요. 어쨌든 K씨는 L씨의 서명을 조작했고 L씨는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약관에 서명된 그런 계약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계약은, 이 보험은 여러분들 보험 뭐 나름대로 많이 드실 텐데 보험의 특징이 뭡니까? 중도 해지할 때 원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L씨는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걸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검사나 변호사 모두 다 그리고 금융당국도 L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냐? 우리가 이것은 사문서 위조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그 혐의를 씌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 현재 L씨는 어떤 상태일까요? L씨는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언론 매체 사이에서 나름 꽤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공중파, PD나 기자들 그리고 보험 전문 기자들까지 달라붙어서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과정을 모두 다 봤는데요. 취재를 해간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찌된 일인지 기사도 나오지 않고 방송도 나오지 않고 잠잠한 거예요. 현재 L씨는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사건을 뒤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포기하고 싶었죠. 사실 그렇게 큰 건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사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겠나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하지 못하시겠지만은 이제 기자들은 특종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이게 설사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닥 특종의 냄새는 나지 않는 그런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채의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처음에 했었던 그 약속 때문이었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차마 저는 떨궈버리지 못해서 애시랑 지금도 저는 열심히 이 사건을 쫓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한번 돌려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K씨가 이 외국계 금융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을 한번 상상해봅시다. K씨는
하늘로 높이 솟은 건물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최고가 되자, 성공하자. 만약에 K씨가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말 중에 딱 한마디만 더 덧붙여져 있었다면 어쩌면 L씨와 K씨는 친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최고가 되자, 성공하자 사이에 딱 한마디. 뭘까요? 정직하게. 최고가 되자, 정직하게 성공하자. 만일 K씨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L씨의 슬픈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우리는 매스미디어에서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받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때때로 과정도 중요합니다. 저는 저 사람은 굉장히 이상적인 말을 한다라고 여러분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과정이란 바로 도덕적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거리의 악사가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잘 살려면 제대로 살아선 안 된다. 제대로 살아선 잘 살 수 없다. 자, 제대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공과 꿈에 대해서 여러 강연에서 나는 이런 성공을 했고요. 이런 꿈을 꿔서 내 길을 개척했습니다. 라는 강연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는데요. 빨리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공이나 꿈이 어쩌면 그 전제부터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이 성공과 꿈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여기 몇 줄 썼는데요. 제대로 사는 사람, 그 정직한 과정을 걷는 이는 이번 성공에 이른 게 아닐까라고 한 줄 썼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직한 성공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제 말에 공감을 하시건 공감을 하지 않으시건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한 과정을 갖고 어떤 일에 매진하는 것, 그 일이 설사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단 하루라도 제대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정직한 과정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제 강연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처음에 말했던 느블롱이라는 저의 그 뉴스 블로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요. 느블롱은 저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테마는 4가지입니다. 인베스티게이션, 탐사 보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월드, 국제 뉴스를 전합니다. 여기서 국제 뉴스는 거의 난민 지역, 분쟁 지역의 난민 지역은 잘못됐죠. 분쟁 지역의 난민들에 대한 그런 구호 활동에 관련된 뉴스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어쨌든 이지아트. 이지아트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신진 아티스트들에 대한 좀 힘을 북돋아주자는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스몰 이코노미라고 아주 영세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좀 지지와 응원을 부탁하는 그런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취재를 하게 된 것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취재를 하게 된 계기는 바로 딱 사진 한 장 때문인데요. 이겁니다. 제가 우연히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따뜻한 식당 안에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고 있고요. 좋은 핸드백을 맨 여성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연세 지긋하신 분이 허겁지겁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죠. 바로 이 사진 하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까지 느블롱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사실 저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난 필리핀 하이엔 태풍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후원을 하자라는 아주 작은 기사를 썼는데 굉장히 많은 후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하고 그다음에 월드비전에서 고맙다는 연락을 해왔고요. 그것 때문에 좀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장차 이제 제 목적은 아까 말했던 이 LC의 탐사 보도를 터뜨리고 외국으로 날릴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재미없는 강연이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강연이라든지 특강에 대한 좀 니즈가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사람인가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담금질의 개념도 있었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뭐 비범한 이야기 뭐 이런 그 취지가 도대체 어떤 걸까라는 궁금함도 있었어요. 그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이제 언론 노동자, 그러니까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단한 매체의 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를 꿈꾸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통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름 있고 남한테 보여주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기를 많이 바래요.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가 내가 왜 기자를 하고 싶고 어떤 기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필요한 사람이 기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체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좀 거창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따 강연에서도 말을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국의 독립 언론 중에 프로퍼블리카라고 있어요. 프로퍼블리카랑 그다음에 프랑스의 메디아파르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언론 미디어 그다음에 기존의 언론이라는 게 어떤 프레임 카메라로 지금 찍고 계시지만은 그 프레임 안에서 어떤 의도를 넣어서 전달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사람들의 여론 자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봤어도 외면했던 거 이런 내용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언론 미디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요. 직업과 이제 어떤 사람을 설명을 할 때 그 직업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자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투적인 결과와 과정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가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과정, 즉 정직해도 성공할 수 있다. 혹은 그 성공의 개념 자체가 그런 정직한 움직임, 삶의 궤적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성공의 새로운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이제 일 자체가 기사를 쓰고 이제 뭐 사진을 찍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시큰둥하게 그런 반응 있잖아요. 저 사람은 여건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나의 삶과 그 말하는 사람의 삶과 그 다음에 보고 있는 삶을 그냥 단순 비교하지 말고 내 삶에 좀 취영을 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하나를 얻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또 다른 관점이 있구나, 또 다른 시각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냥 인정 그런 시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